네, 안녕하세요. 이제 9월 1일 날 시행되었던 지구과학 2 대수능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영상을 지금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1번, 흑연은 대표적인 변성광산, 그리고 고령토는 퇴적광산의 광물이죠. 자, 그러면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억, 화성광산, 땡, 니은, 도자기의 원료 맞고요. 고령토 맞죠. 디귿, 가와나는 비금속 광물이다. 그래서 답은 4번 체크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2번 해류풍. 자, 여러분 B가 1000헥토파스칼보다 크고 A는 작아요. 그러면 기압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바람이 불어가기 때문에 이런 해류풍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요건 낮이고 온도는 육지가 더 높겠구나. 그래서 해풍이 불고 있구나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보도록 합시다. 바람은 A 지점에서 B 지점 방향으로 땡. 기온은 A 지점이 더 높다. 맞죠? 이 현상은 미규모 현상이다. 땡. 여러분 미규모는 난류, 맴돌이 굉장히 좁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국지적인 토네이도 이런 것들이 돼요. 이건 중간 규모 현상이 되겠네요. 2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3번. 자, 여러분 이게 수평층의 기호라는 거는 다들 아실 거고, 그래서 수평층이 나타나요. 자, B의 주양은 NS이다. NS라면은 B의 주양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뭐 경사가 어디로 지든 간에 이렇게 긴 게 북쪽과 남쪽을 잇고 있어야 되는데 그 방향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실 수 있겠네요. 그래서 땡. 지층의 경사각. 여러분 A는 수직층이죠. 다시 말해서 경사각이 90도라는 말이죠. 그래서 A, 그 다음 B, 그 다음 수평층인 C, 이렇게 여러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 체크. 다음 평광현미경 문제. 오, 쉬프트를 누르니까 옆으로 움직이네요. 좋은 거를 방금 알아낸 것 같아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억은 넣고 뺄 수 있는 평광판은 상부 평광판인 거 여러분 다들 아시죠? 이 평광판 B는 이제 고정이 되어 있다는 거, 이걸 알아야 되는 거고, 평광판 A는 기억이다. 그렇죠. 기억 상부 평광판이죠. 맞고. 니은이 어디? 니은이 빛이 완전히 차단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아무것도 올려놓지 않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직교 니콜이 완벽하게 되어 있으면 빛이 완벽하게 차단이 되어야 되죠. 이거 맞는 말. 자, 그리고 결과 I. 지금 이걸 보면은 여러분 여기서 간섭색이 나타난다는 거 볼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직교고 이게 개방이라는 걸 여러분은 아셔야 되고, 그래서 I는 라고 하죠. 뺀 상태니까 맞죠. 개방 니콜. 자, 4번. 마하 과정에서 광물의 간섭색이 관찰이 되죠. 그렇죠. 직교 니콜에서 간섭색을 관찰할 수가 있다. A는 지금 A 보면 여러분 여기서 다색성도 나타나고 여기 간섭색도 나타나는데, 그러려면은 빛이 투과가 돼야 되겠죠. 이제 이방체 광물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 5번이 답이다. 이제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번. 경사진 해역이다. 그런데 천해파래요. 천해파 하면은 항상 묻는 게 이제 V는 루트 GH를 묻겠죠. 해파는 B 지점보다 A 지점에 먼저 도달한다. 지금 해파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천해파라고 했으니까 속도는 수심에 비례해요. 그러면 수심이 깊은 쪽이 어디죠? 여기. 그래서 A가 먼저 도달해야 돼요. 그래서 B 지점보다 A 지점에 먼저 도달한다. 기억 맞고요. C 지점에서 표층에 물입자는 타원 운동을 한다. 이것도 맞겠죠. 왜냐하면 천해파는 모든 지역에서 타원 운동을 하죠. 요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 그림, 그 심해파, 이제 천이파, 천해파, 요 이제 물 입자의 운동을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D 지점에서 해파의 속도 구해봅시다. D 지점은 수심이 1000이니까 루트 G가 중력과 속도가 10 곱하기 1000 하면 만이죠?
그러면 100이네요. 그래서 100 맞다. 5번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서 자, 여러분 이 원소 광물이라는 것은 뭐 C, 다이아몬드, 뭐 은, 뭐 이렇게 단일 원소로 된 광물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단일 원소 광물은 없습니다. 자, B에서는 한 방향의 쪼개짐이 나타난다. 그렇죠? 얘 흑음모, 다시 한번 보면은 얘 B가 흑음모죠. 그리고 이 굳기도 7인 얘가 석영이고,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얘가 황철석이 되겠네요. 네, 다 깨짐인데 쪼개짐, 얘는 판상형. 판상형이니까 한 방향으로 쪼개진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다 있죠. 저보다 잘 알죠. 니은 맞고. 자, 결합 구조에서 방향에 따른 결합력의 차이는 C가 B보다 크다라고 하는데 이 석영은 모든 방향으로의 결합력이 똑같기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그 말은 얘는 왜 쪼개지냐? 어느 한 방향이 이 결합력이 약하기 때문에 쪼개지는 거야. 그러면은 결합력의 차이가 큰 거는 쪼개지는 이 흑음모가 더 크겠죠. 그래서 C가 B보다 크다고 했는데 오히려 B가 크다. 그래서 답은 2번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넘어가서 자, 다음 우주 거대 구조죠. 보시면 B는 거대 공동의 일부이다. 뭐 이거는 그렇죠. 공동이죠. 우리 은하로부터 거리는 A가 B보다 멀대요. 근데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암흑물질은 여러분 이 질량을 가지고 있고 이 보통 물질들을 응집하는데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렇게 공동이 아니라 이 거대 구조에 이 뭐라고 하죠? 이 거품 구조, 요런 이 별들, 물질들, 은하들 이런 것들이 모여 있는 곳에 암흑 물질이 이제 모여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답은 5번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근데 또 실수를 한 게 A에 밀집이 되어 있다고 해놓고 B에 밀집되어 있다고 했죠, 여러분. 틀, 틀, 이거 틀려요. 그래서 3번이 답이에요. 확인하고 왔는데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 대신 제가 실수를 했어요. 3번이 답이에요. 그 보통 물질들이 많이 모여 있는 은하단이나 뭐 이런 것들이 모여 있는 곳에 암흑 물질도 많다. 거기에서 이제 응집할 수 있도록 이 질량으로 인한 중력이 작용이 된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은하의 어느 성단의 색 등급도 자 여러분 이거는 이제 표준 주계열성의 색 등급도인데 기억 상계 성단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지금 주계열이 거의 뚜렷하게 나타나요. 만약에 구상성단이면은 전향점이 막 이 정도에 나타나서 이렇게 주계열을 떠난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상계 성단의 색 등급도가 맞아요. 니은 성단까지의 거리는 1kps보다 가깝대요. 자 그러면 뭐 거리를 구해봐야겠죠. 그러면 지금 똑같게 맞춰놨어요. 색지수 보면 똑같게 맞춰놨죠. 여기로 한번 따져봅시다. 여기 똑같은. 그러면은 거리 지수는 스몰 m 빼기 라지 m은 5 로그 d 뭐 d라고 해도 되고 r이라고 해도 되죠. 이렇게 이제 공식이 되는데 겉보기 등급이 10 빼기 절대 등급이 4예요. 는 5 로그 d 빼기 5. 제가 암산을 잘 못해서 자, 이거는 6이고 그러면 얘 넘어가면은 11분의 5는 5 아니죠? 잠깐만 이미 해줬고 5를 넘겨줬으니까 로그 d 그러면 이제 d는 10에 2. 얼마 제곱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1kps보다 가깝네요. 그럼 1kps은 10의 3승 d죠. d가 이때보다 가깝죠. 짧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맞다고 여러분 해주시면 돼요. 성단의 나이가 많아지면 성단의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렇게 전향점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되죠. 왜냐면 이 위에 있는 것들이 질량이 큰 별이 빨리 주계열을 탈출해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전향력이래요. 전향력이 아니라 전향점은 이쪽으로 가죠. 그래서 색지수가 큰 쪽으로 이동이 되기 때문에 답은 5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마음이 급해서. 9번. 자, 기조력. 이제 뭐 이게 뭐죠? 만조, 간조. 자, A에서는 일주조가 나타난다. 자, 여기에서 만조, 그리고 여기서 제일 간조가 나타나겠네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만조와 간조가 있는 일주조가 나타난다. 자, 그리고 C에서는 만조일 때 B에서는 간조이다. 땡이죠? 지금 여기서는 반일주조가 나타나죠. 중위도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조, 여기서도 만조예요. 그럼 간조는 어디서 나타나요? 여기. 이 지점. 지금 이 수직인 C, B와 이제 수직인 그 지점에서 간조가 나타나요. 저 양쪽에. 안 보이는 저쪽. 그래서 땡입니다. 둘 다 만조예요. 자, 연속된 두 만조의 해수면 높이 차는 지금 C, B는 반일주조라고 했다는 것은 높이 차가 나타나는 거예요. 만조에. 근데 D는 여러분 아니죠. 제가 또 잘못 설명했죠. 미안합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이게 반일주조가 아니라 D가 여러분 반일주조고 얘 혼합조죠. 혼합조.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다시 이렇게 수정하거나 하진 않을게요.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여기가 반일주조고 혼합조고 여기가 이제 일주조가 나타나죠. 그래서 연속된 두 만조의 해수면의 높이 차는 C에서가 D에서보다 크다. 요거는 이제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 여러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왜 그런지는 여러분 다들 아시겠죠. 이거는 여기까지는 좀 무리 없는 문제들이 좀 나오고 있죠. 전향력이 작용하고 있어요. 전향력이 작용하는데 지금 이 전향력이 이쪽으로 지상풍이 P 지점에서 불고 있어요. P 지점에서 불고 있고 바람은 이렇게 이제 불겠죠. 이제 수직인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불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전향력과 반대 방향인 요 방향으로 기압 경도력이 작용을 하겠죠. 얘는 전향력이니까. 그리고 얘가 지금 바람이죠. 풍속. 바람과 반대 방향으로 이제 마찰력이 작용할 거고, 그리고 이 전향력과 좀 이 평행사변형은 이 화살표 크기 좀 이해해 주세요. 요 전향력과 마찰력의 합력이 이제 기압 경도력과 같아지는 게 여러분 지상풍의 바람이죠. 여기까지 했으면 여러분들 다 풀 수 있죠. 자, 그러면 기압 경도력이 요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기역이 니은보다 압력이 커야겠네요. 디귿 기역 동그라미. 자, P에서는 남서풍이 분대요. 자, 그런데 바람 이렇게 불고 있으면은 북동풍이죠. 니은 땡. 북동풍입니다. 바람은 불어오는 방향에 이름을 붙여주죠. 디귿 P에 작용하는 공기의 힘의 크기는 기압 경도력이 전향력보다 작대요. 땡이죠. 왜냐하면 전향력과 마찰력의 합력이 기압 경도력과 같아지기 때문에 지상풍에서는 기압 경도력이 전향력보다 항상 크게 됩니다. 마찰력이 작용을 한다면. 그래서 답은 여러분 1번 체크해 주시면 돼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자, 11번. 중력 이상. 저도 아까 이거를 실수를 했는데 뭘 실수를 했냐면 지금 보시면 자,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 표준 중력은 위도의 함수예요. 위도. 자, 그래서 위도가
지금 표준 중력은 기역 지점에서가 니은 지점에서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북반구라고 했으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여러분 위도가 커지죠. 그럼 위도가 커질수록 표준 중력도 커지죠. 표준 중력인 위도가 커질수록 커지기 때문에 기역 지점에서 니은 지점보다 크다라고 한 게 이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자, 그리고 밀도는 A, C, B이다. 그렇죠? A가 있는 이 지점에서 중력 이상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중력 이상은 실제 관측값을 표준 중력을 뺀 거기 때문에 여러분 A가 가장 크고요. B가 가장 작고요. 그 다음 그 사이에 C가 이렇게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B가 C보다도 작기 때문에 중력 이상이 이렇게 이상하게 나타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니은. 자, A의 밀도가 현재보다 커지면 얘가 밀도가 당연히 중력 이상은 더 커지겠죠. 얘가 밀도가 더 무거워지는 만큼 중력 이상도 이렇게 커지게 되겠죠. 4번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암흑성운이래요. 이 암흑성운은 이제 차단을 하는데 빛을 이제 산란을 시키거나 이제 차단을 시켜주는데 뭘 더 잘 차단하는 게 짧은 파장의 빛을 더 잘 차단해요. 그리고 긴 파장, 붉은 적외선 이렇게 긴 파장들은 잘 통과를 시켜줘요. 자, 그래서 그거에 관한 이제 문제인데 그러면 뭔가 잘 통과를 해왔어. 하나는 가시광선이고 하나는 적외선이야. 그럼 잘 통과했다는 것은 더 긴 파장으로 본 거. 그래서 얘가 더 잘 보이죠? 얘가 적외선으로 관측한 겁니다. 얘 잘 안 보이죠? 뭔가 다 가려졌어. 그러면 적외선보다는 적외선보다는 짧은 파장으로 관측을 했다는 거. 그래서 얘가 가시광 영역으로 관측을 한 거. 자, 그래서 기억 가시광 영상은 나이다. 맞고요. A에서 색초가가 나타난다. 이 색초가라는 것은 여러분 관측한 값의 색지수 빼기 실제 색지수예요. 그 값이 이제 클수록 이제 색초가가 크게 나타난다고 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플랑크 곡선을 뭐 대충 그려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색지수를 얘기를 할 때 이제 뭐 B 필터에서 V 필터에 이제 등급을 뺀다, 관측 등급을 뺀다 이러는데 자 파장이 길수록 다 잘 산란이 되고 차단이 돼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깎여 먹는단 말이야. 파장이 길수록 얘는 그대로 남아 있는데 여기 등급이 막 깎여요. 여기 등급이. 그래서 실제로 관측할 때 색지수가 더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 미안합니다. 자꾸 지금 마음이 급해서 헛소리를 자꾸 하고 있는데 여러분 플랑크 곡선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여기 B 필터가 예를 들어서 B 필터가 있고 V 필터가 있으면 여기 파장이 긴 쪽이고 짧은 쪽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여기에 이제 에너지들이 이제 막 차단되고 산란되고 여기에 에너지가 적게 들어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B 빼기 V 값인 색지수 값이 커져요. 그래서 그 차이가 클수록 색초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튼간 여기에서 이거는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간 내용이니까 죄송합니다. 자꾸 이제 헛소리를 해대서 A에서 색초가가 나타난다는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여기에서의 암흑성운이 짧은 파장의 빛들을 산란시켜서 없앴기 때문에 색초가가 나타난다. 색초가는 실제 관측한 색지수 빼기 실제 이 별에 대한 색지수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이제 왜 이렇게 틀린 말들을 자꾸 버벅이면서 하냐 하면은 질타를 해주시면 제가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귿 암흑성운이 없어지면 A의 겉보기 등급은 작아진다. 당연히 A의 겉보기 등급은 작아지겠죠. 이 장애물이 없어지니까 더 밝게 보이고 더 밝게 보인다면 겉보기 등급은 작아지겠죠. 그래서 디귿 동그라미 쳐주시면 됩니다. 답은 5번. 자, 13번.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이제 좀 답답한데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이 지체 구조가 좀 쉽게 나온 것 같아요. 주로 석회암이 분포한대요. 조선 누춘군이고 얘 무연탄 분포하죠. 여기 고살이 나왔으면 똑같이 고생된데 얘는
평안 노충군이 되겠네요. 왜냐면은 이제 육성층까지 여러분 있었다고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나의 두 노충군은 B, 여기 강원도 지역 여기 많이 잘 분포하는 거 알고 계시죠? 조금 이제 난이도가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행복했습니다. 자, 해성층과 육성층이 모두 나타나는 것은 기억 잃은데 땡이죠. 니은에서 나타나죠. 니은에서 해성층과 육성층이 함께 나타나죠. 자, 그리고 니은은 기억보다 먼저 형성됐다고 하는데 아니죠. 기억이 먼저 형성이 됐죠. 그래서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으로 넘어가서, 자, P의 공전 주기는 8년보다 짧대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힌트를 뭘 줬냐면 P1에서 P2까지 공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년이래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2년 걸리죠? 그러면은 여기서도 여기까지 2년은 걸릴 거예요. 2년 걸릴 건데 뭘 봐야 되냐면 이걸 봐야 돼요. P2에서의 공전 속도는 P1에서보다 빠르대요. 자, P2에서의 공전 속도는 여기가 P1이죠. 여기보다 빠르대요. 그 말은 여기로 이렇게 갈수록 빨라진다. 왜 빨라지냐? 여러분 타원에는 초점이 두 개가 있죠. A가 있고 B가 있을 건데 항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항성이 이 B 지점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케플러 2법칙 알고 계시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뭐 근항성점이 되는 거고 여기가 원항성점이 되는 거죠. 이 항성의 이름이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 아시면은 여기는 2년보다는 적게 걸리겠다. 여기는 근항성점과 가까운 이제 지역이니까 2년보다는 이제 짧게 걸린다. 그래서 P의 공전 주기는 8년보다 짧다. 그래서 이게 맞는 보기가 되는 겁니다. 자, 공전 속도는 P2가 어딥니까? 여기가 P2고 P2에서가 P3보다 빠르대요. 거짓말이죠? P3에서 가장 빨라야 되죠. 여기가 큰 항성점이기 때문에 거짓말입니다. 자, 디귿. 중심별의 질량은 태양 질량의 4배보다 크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거 이게 이제 태양 질량이 되겠고요. 요거를 유도할 줄 알면 조금 더 좋죠. 근데 이제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넣어보면 돼요. 그러면 이게 중심별의 질량이 태양 질량의 4배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일단 4배라고 해봅시다. 자, 4배라고 이렇게 직접 4배라고 가정을 하고 넣어봐야 문제가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넣어보면 지금 궤도 긴반지름이 4AU니까 A에 4를 넣어주면은 4의 3승에서 64가 나와요. 그러면 이게 4가 나오려면은 여기가 16이 나와야 돼. 16이 나와야 되는데, 자, 주기가 16년이 나오려면, 주기가 16년이래요. 이 16이 나오려면 P가 4가 돼야 돼요. 근데 이미 P는 4가 넘죠. 여기 반절만 지나도 4야. 4년이야. 그러니까 4보다는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4보다 얘가 커져야 돼요. 그러면은 요 값은 작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태양 질량이 4배보다 크다고 했는데 이 말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기억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5번. 자, 남방구래요. 일단 남방구 체크해 줘야겠죠. 남방구고 지금 경도풍이 불고 있는 500헥토파스칼의 이제 등압면에 등고도선을 나타낸 거예요. 지금 5520, 5460, 5400 요게 다 500헥토파스칼을 나타낸다는 거. 자, 풀어보도록 합시다. A에서 고기압성 경도풍이 분대요. A에서 이렇게 시계 방향에 경도풍이 불고 있는데 함정에 빠지면 안 되죠. 남방구기 때문에 고기압성이 아니라 저기압성입니다. 자, 풍속은 B에서가 C에서보다 크대요. 자, 힌트 어디 줬어요? B와 C의 위도는 같대요. 위도가 같기 때문에 이 전향력, 이 지구자전 효과가 이제 위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이제 고려 안 해도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뭔만 고려하면 됩니까? 얘는 직윤풍, 얘는 여기 C에서는 고기압성이래. 저기압성 경도풍이 불고 있죠. 그러면 우리 항상 고기압성 경도풍이 가장 속력이 빠르고 그 다음 직윤풍이 속력, 그 다음이 제가 지금 고기압성 경도풍 하면서 L이라고 썼죠.
죄송합니다. 고기압성 경도풍이 속력이 가장 빠르고 그 다음 직융풍, 그 다음에 저기압성 경도. 여러분 너무 죄송해요. 제가 좀 시간 안에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차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서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자, 요 순서예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저기압성 경도풍. 왜? 남반구기 때문에 오른쪽 방향의 경도풍이 저기압성 경도풍이 된다. 그래서 속력은 B가 C보다 빨라야 된다. 그런데 풍속이 B에서가 C에서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니은이 맞는 보기가 되겠네. 요. 자, 그리고 딕은 C에서 등 고도면을 따라 북쪽으로 가면 기압은 높아진대요. 자, C에서 좀 지울게요. 파란색으로. C의 고도가 5460이에요. 자, 그러면 자, 어디에다 그릴까요? 자, 보시면 지금 5460이죠. 지금 어디로 가? 북쪽으로. 그러면 북쪽으로 갔더니 여기 북쪽 갔더니 5520이에요. 5520. 고도가 높아졌죠. 그리고 남쪽은 5400, 5400. 요런 기울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500 헥토파스칼 등압면의 등고도 선들을 나타낸 거예요. 근데 5460에서 북쪽 방향으로 가면은 이 500 헥토파스칼 면보다 지표면에 가까워요. 그러면 당연히 500 헥토파스칼보다 기압이 커야겠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보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체크를 해주시면은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동해에서 동일 위도의 수온 연직 분포래요. 자, 보면 지역류 평형 상태이고요. 해수면의 높이는 A, B, C 중에서 B 지점에서 높대요. 이제 수온 약층의 경사만 봐도 여러분 해수면의 높이는 수온 약층 경사와 이렇게 반대로 되어 있는 거를 알아. 이번에 지원에서도 이게 나왔는데 그래서 기억은 여러분 동그라미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수온 약층의 경사와 이제 반대로 해수면의 높이는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류의 유속은 여러분 지역류 유속은 어떻게 구하죠? 이제 G 델타 X 델타 Z죠. 그러면 이 기울기가 급격할수록 지역류가 빨리 가게 되잖아요. 수압 경도력이 크기 때문에 어차피 지역류 평형 상태니까 이 수압 경도력에 맞춰서 유속은 강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B 지점에서가 A 지점에서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요건 아니겠죠? 여기 기울기가 급격한 곳에서 이제 지역류가 더 유속이 빨라야 되는 거죠. 이거 수압 경도력만 봐도 이건 풀 수 있는 거죠. 그리고 A 지점에서 해수에 작용하는 전향력은 동쪽이다. 여러분 이게 동해고 지금 경도만 보셔도 이쪽이 기압 경도력이 작용하는 방향이죠. 경사가 이렇게 져 있으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그거와 반대 방향으로 전향력이 작용할 건데 이쪽은 동쪽이 되겠죠. 이쪽이 서쪽 방향이니까 여기 경도 보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3번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7번. 태양이 있고 내행성이 있고 지구가 있고 외행성이 있대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의 거리 지구가 이 위치에 있다고 하면은 여기까지의 거리는 2AU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A는 내행성이래요. A는 지금 2AU를 범위를 벗어났어요. 그 말은 A는 내행성이 아니라 외행성이라는 거. 내행성은 2AU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구 궤도 밖을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땡 체크해 주시면 되고 T1에서 T2 기간 동안 남중 시각은 B가 A보다 빠르대요. 자, 근데 여러분 요거 우리 공전 속도가
저기 뭐야 태양에 가까울수록 빠르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인 속도를 보면은 지구는 이렇게 지구를 가만히 놓고 지구를 이 위치에 가만히 놓았을 때 내행성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알고 있죠. 그리고 외행성은 이렇게 움직여요. 실제의 공전 방향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대적인 이동 방향인 거예요. 지구를 여기에 고정시켜 놨을 때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T1에서 T2래요. 자, 그러면 T2 때 정확히 거리가 B에서 가장 가깝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위치가 T2가 될 거예요. T2. 그리고 T3는 어디냐면은 A가 가장 가까워졌을 때이기 때문에 이때가 이제 T3가 되겠네요. 그러면 T2고 T1인 여기가 되겠고 여기에서의 T2는 여기가 되겠고 뭐 거리는 좀 그냥 대충 그렸습니다. 거리는 그 T1과 T2, T3 사이의 간격은 그냥 그린 걸로 생각을 해주세요. 뭐 여기 T3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게 지구예요. 이게 지구죠. 지구에서 정확하게 태양과 반대를 보고 있을 때가 자정이죠. 이때가 0시예요. 0시. 자정. 이때가 0시인데 그럼 이때부터 지구는 이렇게 요 방향으로 자전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바라보고 남중하는 애. 그리고 점점 가다 보면은 이 외행성이 먼저 남중하겠죠. 외행성이 먼저 남중한 다음에 그 다음 내행성이 남중하게 할 것이다. 남중 시각은 B가 A보다 빠르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A가 더 빠릅니다. 이게 A죠. 요게 B고 땡. 자, 그리고 B2는 T2일 때 B는 T2일 때 B는 T2일 때 가장 밝게 관측됐다고 하는데 이때 내압일 때 여러분 관측 못하죠. 안 됩니다. 내압일 때. 알고 계시죠? 이 T2일 때는 태양과 같은 방향에 있기 때문에 태양 빛을 받는 면을 우리가 지구가 볼 수가 없죠. 자, T3일 때 B는 태양의 서쪽에 위치한다. 초록색으로 해서 T3일 때 우리가 지구에서 태양을 바라봤을 때 이때가 정확히 태양의 방향이 남쪽이죠. 근데 태양이 어디에서 떠왔습니까? 지구에. 지구가 이 태양을 바라볼 때 보면은 이쪽이 동쪽, 이쪽이 서쪽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태양이 이쪽 동쪽에서 남쪽으로 떠서 서쪽으로 졌고 이 T3가 위치한 이 지점은 태양을 바라봤을 때 태양의 서쪽 부근에 위치를 한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리고 T3, T4 기간에 자, 여러분 T3일 때 여기죠. 가장 가까울 때 이건 다시 한번 여기다 그려볼게요. 지구가 있고 외행성이 있고 태양이 있을 때 T3가 이게 T3예요. 근데 T4는 지구에서 제일 멀어졌을 때예요. 지구에서 제일 멀어졌을 때가 어디냐면 이제 지구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서 지구가 이제 뭐 여기에 위치가 했을 때 가장 멀겠죠. 물론 이때도 외행성은 이렇게 움직이겠죠. 자, 그런데 요 때는 얘가 이만큼 움직이고 얘가 지구가 요만큼 또 반절보다 더 가서 이만큼 왔을 때 똑같다기보다는 정확하게 반절 정도 완전 맞은편에서 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반절 더 갔으면은 요건 공전 주기가 아니라 회합 주기가 되는 거죠. 요거의 두 배를 곱하면 여러분 회합 주기가 되는 거죠. 왜냐면 똑같이 외행성이 여기 있고 지구가 여기에 있는 자리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공전 주기가 아니라 회합 주기다. 그래서 답은 4번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8번. 자, 여러분 이제 지각 평형을 이룬 상태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뭐 다 돼 있는 상태인데 꺼버렸네요. 여러분 퇴적물이 유입이 됐으면 퇴적이 되었으면 당연히 침강이 일어나죠. 침식이 일어났으면 융기가 일어나고 네, 기억. 자, 요거는 지금 방정식처럼 풀어주면 돼요. 지금 동일한 게 여기
이 지각은 여러분 똑같죠. 여기 빼고 EH1 더하기 H2 왜냐면 70은 똑같으니까 70 똑같으니까 여기서 높이만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는 H1 더하기 H3 이렇게 돼야겠죠. 그러면은 H는 H1 더하기 H2는 H3 이런 식이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로 GH가 동일해야 되죠. 왜냐면 이제 등 압력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G는 이제 같으니까 뭐 고려하지 않고 생각을 해보면 EH1 더하기 지각은 똑같으니까 빼고요. 그리고 210 37 21 더하기 3H2는 H1 더하기 2H3 지금 밀도랑 높이 고도를 곱한 값을 보는 거예요. 이거는 고도만 본 거였고 얘는 밀도 곱하기 고도를 한 값을 보는 거죠. 지각은 빼니까 200, 37, 21 이렇게 그러면 210 없어지고 2H1 더하기 3H2는 H1 더하기 2H3 H1 더하기 3H2는 2H3 그러면 H1을 없애주면 되겠네요. H1은 H3 빼기 H2니까 여기다 넣어주면은 H3 빼기 H2 더하기 3H2는 2H3 계산을 해주면 2H2는 H3 그래서 H3는 H2의 2배다 맞았다고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물질의 유출입이 없대요. 자 물이 얼면 물론 로는 1보다 낮아질 거예요. 하지만 높이가 증가하겠죠. 높이가 증가하는 만큼 지금 거기선 여기선 뭘 어떻게 따지라고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 지표면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만큼 여기서도 평형을 그대로 이루어요. 왜냐면 뭐 변한 게 없으니까. 혹은 지표면의 높이를 만약에 맞춘다고 하면은 더 얘가 이제 가라앉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하지만 그런 일은 나타나지 않을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 얕아진다는 말은 여기가 이제 융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융기를 하려면 물질이 없어져야 되는데 여기서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얕아질 일은 없다. 그래서 답은 3번 기억 니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9번이죠. 자 문제는 여러분들 읽어봤기 때문에 여기 그림을 조금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할게요. 이렇게 위에는 필요 없으니까 자 보면 A에 있던 공기의 상승 응결 고도는 1km보다 낮대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얘가 어쨌든 간 응결이 이제 됐다고 얘기를 하나 봐요. 그러면은 A는 이렇게 건조 단열선을 따라 올라가겠죠. 근데 건조 단열선을 따라서 가다 보면 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언젠가는 응결이 됐다는 건데 응결이 됐으면은 이 습윤 단열선을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이 두 선을 여러분들이 이어서 그려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상승 응결 고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응결이 일어나서 이후로부터는 습윤 단열선을 따라서 상승을 했다. 그래서 상승 응결 고도는 1km보다 낮다. 이걸 여러분들 맞다고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공기의 상대 습도는 A에서가 B에서보다 낮대요. 자 그러면은 누가 얼마나 더 빨리 응결을 했냐 그걸 봐야 되는데 파란색으로 해보면 B를 또 그려보면 B는 이렇게 건조 단열선을 따라 올라가죠. 그래서 여기까지 가서야 얘는 응결이 됐네. 그래서 여기 상승 응결 고도가 요만큼이에요. 여기 이 정도. 자 그러면 여러분 원래 자세하게 이제 하려면 이게 얼마 정도의 온도에서 이제 응결이 됐느냐 그거까지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얘가 이 정도까지 올라간 거 그리고 이 고도만 이렇게 대충 따져봐도 여러분 습도가 A가 더 높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t-td 뭐 요런 거 따져보면 이걸 따져보면은 구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좀 저기 수업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것이 궁금한 친구들은 혹시 얘기를 해주시면 더 이렇게 정량적으로 비교를 해보도록 해서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H2 구간에서 기층의 안정도는 불안정이다. H2 구간에서 여러분들 여기서는 습윤, 그러니까 포화가 된 상태죠. 그러니까 습윤 단열선을 봐야 되죠. 습윤 단열선은 이러한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데 자 지우고, 자, 요런 습윤 단열선의 기울기가 요래요. 근데 얘는 그것보다 어떻습니까? 갑률이 더 크죠. 그러니까 얘는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습윤 단열선에 따라 상승하면은 걔가 더 온도가 더 높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울기를 가지고 여러분 판단을 할 줄 아시죠? 그 갑률이, 환경의 갑률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 얘는 불안정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 5번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20번 북, 동, 남, 서 이런 식으로 보면은 여러분들 그 일주, 별의 일주 이제 하는 걸 보면 얘는 요렇게 가죠. 근데 우리가 북쪽, 북극성 방향을 바라볼 때는 요렇게 되니까 얘도 이제 이렇게 가겠죠. 너무 좀 길게 그렸네요. 여기에 북극성 있다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죠. 일주 운동이.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기준으로 이제 지평 좌표계를 그리기 때문에 얘를 바라볼 때는 궤적이 이렇게 돼요. 남, 동, 서. 근데 요 별을 볼 때는 어떻게 보여요? 동, 북, 서 요렇게 보여요. 반대를 바라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B는 요렇게 움직인 거고 A는 요렇게 움직인 거예요. 이제 그거를 여러분 알았으면은 이제 뭐 될 겁니다. 그래서 0시를 체크해 보면 여기가 0시였을 텐데 A는 북서쪽 하늘에서 관측된다. 근데 A는 지금 방위각이 북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얘는 북서쪽이 아니라 북동쪽에서 관측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북동쪽.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시겠죠? 얘가 이게 이제 방위각이 90도 되는 이게 동쪽이고 여기가 북쪽이고 이쪽이 방향이 서쪽이기 때문이죠. 이 그림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 이해 다 하셨을 거예요. 저보다 잘 하시니까. 그리고 B의 적경은 12시보다 크대요. 이게 충분날인데 0시래요. 0시. 0시일 때 0시일 때 방위각이 120도래요. 120도면은 이제 여기를 지어보면 이게 120도 정도 되는 각도고 여기가 이제 0도죠. 시계 방향으로 이제 지평 좌표계는 재니까. 그런데 0도니까 정확하게 남쪽과 반대 방향 이 지점에 여러분 우리 지표면 아래에 태양이 있어요. 이게 적경이 0시가 되는 방향이죠. 그래서 0시인데 이 적경은 반시계 방향으로 재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을 때가 6시, 그리고 정확하게 남쪽 방향이 지금 12시, 그리고 동쪽으로 갈수록 18시, 이런 식으로 이제 커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이의 값을 적경 값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적경은 12시보다 크다라는 거 여러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기차가 이제 20도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 여기 B의 남중고도를 보시면 70이죠. 그리고 A의 남중고도를 보시면 남중고도라고 하기보다 얘는 북중고도라고 해야겠네요. 50이죠. 그러면 요렇게 우리가 관측자의 천정을 그렸을 때 이 B 같은 경우는 요렇게 이걸 좀 지우고
남중고도가 70이고 그리고 이 A 같은 경우는 몇 도죠? 50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요 A와 B 이 사이의 간격이 저기차예요. 저기차. 그러면 몇 도입니까? 지금 이게 180도인데 180 빼기 70 하면은 110 빼기 50 하면은 얼마입니까? 60이겠네요. 그럼 저기차는 60이 돼야 되겠네요. 그런데 20이라고 했으니까 땡.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자, 여러분 그 조금 급하게 진행을 해서 그래도 풀이를 마치긴 했는데 너무 중간에 횡설수설해서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제가 좀 저기 가봐야 돼서 저희 수업을 이제 들어가봐야 돼서 너무 죄송하고 혹시라도 불만이 있다거나 저는 다 그런 거 다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 거 질문이나 이런 걸 해주시면 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은 찾아봐서 알아봐서 공부해서 저도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어제 시험 보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여러분들 실수도 줄이시고 여러 가지 노력하셔서 좋은 결과 맺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